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폭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장마철만 되면 빗길 안전운전 감속하세요라는 예방 문구를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겠지만 자동차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장마철 빗길 운전 사고의 주 원인 중 하나가 타이어 문제라고 합니다. 장마철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귀를 쫑긋 기울여 주세요. 내 차 타이어는 장마철 준비를 마쳤는지 함께 짚어보죠.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그 마른 땅보다는 빗길에서 사고 위험이 클 텐데 얼마나 더 위험한 겁니까? 예, 어쩌다 비가 내리는 봄, 가을보다는 이제 장마철이니까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빗길의 운전 시에 교통사고 치사율이 예. 일반 맑은 날에 비해서 1.6배, 약 60%가 더 높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당연히 시계가 방향에서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차선이 가려져 있어서 특히 회전 교차로나 커브길 같은 데서는 차선을 좀 위반하면서 접촉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요. 예. 또 소막 현상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제동거리도 길어지고요. 예. 중요한 것은 본인만 주의해서 운전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옆 차선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넘어올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늘 평소보다 다른 방어 운전하고 있고요. 예. 특히 신호대기 같은 데 기다리는 동안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핸드폰 만지는 것보다는 전방을 주시하는 이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참 장마철에 운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장마철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바로 그 타이어 문제를 꼽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많이 미끄러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답이고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 타이어 트레드 마모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1.6mm 미만으로 트레드가 남았을 경우에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고 예. 혹시 단속에 걸리면 벌과금도 물고 이런 일이 있는데 아, 그렇군요. 타이어 트레드가 1.6mm 이상 남아있다. 결국은 안전한 거 아니냐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이 수치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폭우가 쏟아질 때 도로에 물이 제법 많이 흐르거나 경사로에서 아니면 고여 있을 경우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고이거나 흐르는 물의 깊이가 2mm 이상일 경우에는 타이어 홈이 2mm 미만 남아 있을 경우에 고속으로 운전하면은 그 차가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예. 즉 고이거나 흐르는 물의 깊이하고 연관이 있고 또 주행 속도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를 보고 타이어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물이 많이 고여 있을 때 속도를 좀 낮추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당연하죠. 무조건 낮은 속도로 가야 되는 거고 물론 타이어 트레드가 아주 홈이 조금 남아 있어서 위험한 상태라 하더라도 저속일 경우에는 그 어떤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이런 경우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행 속도를 평소 보면은 약한 비에 20%, 폭우에는 50% 줄이고 앞차하고의 거리도 늘리라 하는 표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 주행 속도 줄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이어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까? 이게 참 애매한 질문인데요. 보통 예전에 제가 운전을 처음 시작했던 20, 30년 전만 해도 한 3만 5천, 4만 킬로마다 교체를 했었는데 아, 그래요? 최근에는 타이어 제작사별로 6만 킬로 품질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리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한 1만에서 2만마다 앞뒤 교차해주고 적절한 공기압을 매일 관리를 해주고 이럴 경우에 한 6만까지 타는 것 같고요. 6만? 그렇지 않고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좀 고속 주행을 많이 하면서 공기압을 과도하게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과도하게 넣을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이 빨리 마모가 되는데 실제 타이어를 세워놓고 봤을 때 바닥하고 접지 않은 센터 가운데 부분에 쭉 홈이 원주 방향으로 있는데 거기가 물이 빠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소막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기압을 많이 넣고 다니는 타이어는 가운데가 빨리 마모되고 결국 타이어 수명이 2만 5천에 가는 제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반대로 공기압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주저앉으면서 타이어 좌우 끝, 숄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마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립력이 낮아지면서 코너링이나 핸들링 때 좀 미끄러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고 관리하면 한 5만 킬로 이상은 충분히 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만 킬로 이상은 충분히 탈 수 있다. 지금 뭐 공기압 이야기하셨는데 그 타이어의 공기압도 빗길에서 주행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관련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를 일단 설계를 할 때는 적정 공기압이다라는 공기압이 들어있을 경우를 기준으로 그립력, 제동력, 고속 내구 성능 등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설계하고 검토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적정 공기압이 가장 좋은 건데 문제는 이 적정 공기압을 적절하게 넣는 노하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첫 번째는 기온이 그날 가장 낮은 조건에서 운전자 매뉴얼이나 운전석의 도어 프레임에 있는 공기압을 타이어가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넣어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공기압을 넣는 게 아니라 뭐 40 psi다 이러면 40을 넣으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가 완전히 식었을 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출발해서 차량을 운전을 하고 타이어 전문점까지 가는 동안 15분만 지나면 시내 도로에서 좀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타이어가 따뜻해지거든요. 결국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넣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또 그날의 기온 중에 가장 낮은 새벽녘 기준의 공기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낮에는 온도가 새벽보다 좀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10%를 더 넣어줘야 그게 가장 타이어가 식었을 때 적정 공기압이다. 이래서 여름철에도 한 10% 정도는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통 지금 말씀하신 건 그 운전자가 그 타이어에 공기를 넣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그 차량 뭐 고쳐주는 그런 곳들 가면 알아서 이렇게 채워주지 않습니까? 적정량으로? 예, 맞습니다. 적정량으로 채워주는데 그 이제 타이어 전문 매장이 가장 좋고요. 뭐 타이어 자동차 정비센터, 우리가 일반 카센터라고 하죠. 이런 데서도 공기압을 넣어주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는 메카닉이라고 하는 기술자가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신경을 써줄 수도 있는데 실제 이렇게 타이어가 식었을 때 넣는다. 적정 공기압이 타이어 옆면에 써있는 최대 공기압이 약 한 80%야 90%야 이렇게 대충 에스티메이션해서 넣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운전자가 알고 얼마 넣어주세요. 예를 들면 제 적정 공기압이 40인데 실제 타이어를 손등으로 살짝 만져보니까 그렇게 따뜻하지 않고 비가 와서 좀 충분히 식어 있다. 이러면 한 5%만 더 넣어도 되니까 42로 맞춰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가장 좋고 타이어를 오래 쓸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공기압 적정 공기압은 차량마다 다릅니까? 차량마다 다르고요. 차체의 크기, 무게,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 타이어 옆면에 있는 최대 공기압은 그 공기압 이상 집어넣으면 파열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압이거든요. 그것에 뭐 8, 90%를 넣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 매뉴얼이 있습니다. 차선에 한 번도 안 보시는 그 뒷부분에 있고요. 또는 운전석 도어 문을 열면 그 도어 프레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체에 까만색 이런 네이블이 하나 딱지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요? 거기에 보면 앞바퀴, 뒷바퀴, 타이어의 스펙과 가로 열고 공기압까지 나와 있는데 그 공기압을 타이어가 완전히 식었을 때 기온이 그날 가장 낮은 시간에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요? 운전석 문을 열고요. 문 열고 차체 바디를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럼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까만색 손바닥만한 게. 알겠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요. 3319번님께서 저는 모닝 타고 있는데 타이어 공기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 들어왔거든요. 방금 전에 답해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이어를 한 타이어 종류만 하더라도 약간 뭐 광폭도 있고 일반형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타이어를 갖다가 기존에 나온 우리가 오이 타이어라고 하죠. 차 구매했을 때 주는 그 타이어 그대로 넣어놓는 게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닝 문 열고 옆에 아니면 운전 책자 좀 두툼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뒤에 보면은 본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얼마가 기준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 잘 관리된 타이어는 도로 위에 얇은 막을 만드는 그 수막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현상에서도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안전하죠. 수막 현상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앞서서 마모가 많이 된 타이어가 위험하고
주행 속도가 빨라도 위험하고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어떤 법적 기준 1.6mm는 제가 어려서 처음 운전할 때부터 있던 기준이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최근의 호우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부슬부슬 장마철 내내 내리던 비하고 틀리게 좀 다르죠. 열대성 스콜처럼 짧은 시간에 폭우가 왕창 쏟아지고 잠시 또 맑았다 또 쏟아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어떤 패턴하고 우리나라 도로 구배나 하수시설하고는 다소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 도로에 비가 한번 오면 흐르는 물의 양도 많아지고 토사나 흙이나 모래도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전보다는 수막 현상 발생할 수 있고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하고요. 트레드 마모도 중요한 것보다는 또 좌우 타이어 밸런스가 또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어떤 실빵꾸라고 하는 미세 빵꾸나 구멍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좌우 앞뒤 타이어는 한번 맞춰놓으면 공기압이 유지가 되는데 혹시 미세한 구멍이 나서 오른쪽 왼쪽이 한 타이어랑 좀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타이어의 공기압은 결국 제동력하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 타이어가 제동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차량이 좌우로 좀 흔들리면서 옆 차선을 침범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압은 적정 공기압도 중요하고 밸런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운전자 입장에서 빗길에 다닐 준비가 됐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빗길 마모 한계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타이어 옆면을 보면은 그 사이드 월 둥그렇게 이렇게 원주에 보면 삼각형 표시가 몇 개 조그만 게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이 마모 한계선을 표시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그 트레드 사이가 매끈하게 하나로 다리가 브릿지가 연결돼 있으면 1.6mm밖에 안 남은 거고요. 아니면 평소에 그 100원짜리 동전을 뒤집어서 홈 사이에 끼워놨을 때 홈이 충분할 경우는 푹 들어가서 그 모자 있죠. 삿갓. 이순신 장군 삿갓이 안 보이고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모가 많이 될 경우에는 동전이 좀 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삿갓 모양이 다 보이거든요. 아마 인터넷에 보면 사진과 함께 아주 친절한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마모율을 100원짜리 동전에 삿갓이 보이냐 안 보이냐. 삿갓이 안 보이면 정상이고 보이면 교체 시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이제 편마모 여부는 이제 좀 고생스럽지만 허리를 푹 숙이고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좌우 잘 살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트립 컴퓨터에 보면은 공기압이 현재 얼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타이어를 몇 바퀴 굴려주고 2, 3분 운행하면 나오는데 저는 아침에 출근하거나 퇴근하기 직전이나 두 번은 트립 컴퓨터의 정보를 타이어 공기압으로 돌려놓고 출발해서 한 10분, 20분 동안 내 공기압이 어제 저녁하고 동일한지 좌우 중에 한쪽이 빠진 게 없는지를 늘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했는데 차에 무슨 결함이 생겨가지고 사망사고 발생 거의 63%가 타이어고요. 그중에 70%가 공기압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압을 늘 체크하고 운전을 시작하고 그게 적정 공기압이 5분, 10분 유지되면 기타 연비나 다른 정보로 좀 전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정보였고 저도 이 방송 끝나고 100원짜리 하나 챙겨가지고 내려가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준이찬이 파파님께서는 주유구 문짝 안에도 붙어 있대요. 타이어 앞 스티커가. 차량마다 좀 붙은 위치가 좀 다른 것 같고. 타이어 이외에도 그 장마철 안전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점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기본 점검 중에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게 가장 좋고요.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은 라이트 쪽을 오토에다 놓으면 시동 끄면 자동으로 꺼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늘 켜두는 게 좋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실제 라이트가 그냥 하루 종일 낮에도 켜놓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중앙 차로는 좀 피합니다. 반대 차선에서 물이 튀어서 순간적으로 시야를 가리거나 아니면 반대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워시액하고 와이퍼 상당히 중요한데요. 낙엽이나 이런 게 많이 껴서 고무 그 블레이드가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내린 다음에는 물티슈로 저는 그 와이퍼 고무를 한번 닦아주고 특히 워시액 같은 경우 여분이 필요하거든요. 떨어졌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에다 잘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냥 넣어뒀더니 한번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묶어서 잘 두고 있고 물웅덩이 같은 데 만났을 때 수막 현상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지나가고 싶다고 고속으로 쫙 미끄러지듯이 지나가는 분들이요. 혹시 안에 보이지 않는 웅덩이 있을 경우에 타이어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파도 치듯이 앞으로 쫙 가면은 물이 밀려서 엔진룸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다 그게 과도하게 엔진 에어 클리너 쪽으로 넘어 들어가서 엔진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예. 정말 엔진 교체나 엔진 분해 조립의 대청소라는 대수술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물웅덩이에서 속도를 낮추고 물웅덩이의 가장자리 쪽으로 서서히 지나가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유리창에 습기가 차면 앞유리에 네네. 창문을 살짝 열어두면 이제 습기가 금방 빠지는데 네네. 비 오는 날 창문 열기도 좀 쉽지 않고 추운 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유리창 습기 어떻게 제거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실내용과 실외용이 구분이 돼서요. 예. 그 습기 제거용 이런 용품을 팝니다. 예예. 그걸 갖다가 유리 안쪽에 발라놓고 외부용은 사이드미러 좌우에 특히 밖에서 비가 많이 와서 좀 쌀쌀하고 기온이 약간 떨어졌을 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도 예. 지하주차장도 습하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좌측 바깥쪽에도 습기가 확 껴서 안 보이는 경우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물론 최신 차량에는 그 열선 히터가 네모난 상자에 히터 있는 거는 사이드미러하고 뒷유리 열선으로 이제 습기 제거고요. 예. 마른 목골로 된 거는 앞유리 쪽으로 에어컨이 틀어지면서 자동으로 습기 제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송풍을 앞유리로 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버튼을 누르면 앞유리에 그 습기는 한 20초, 10초 안에 바로 제거는 됩니다. 다만 예. 상당히 춥고 기온이 낮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습기 제거제를 바르거나 예. 이렇게 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비 네네. 오는 날 명칭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발수 코팅제라고 하나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거 도움이 됩니까? 예, 도움이 되죠. 발수 예. 코팅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미러 바깥에 발라둘 경우에는요. 예. 물방울이 튀었을 때도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내리면서 사이드미러 좌우의 시야 확보에 상당히 좋고요. 앞유리 같은 경우는 물론 와이퍼를 작동을 해서 깨끗이 씻어내지만 예. 좌우 운전석 조수석 옆유리 같은 경우도 물방울이 맺혀 있으면 측면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 시야가 순간적으로 확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수 코팅제 같은 경우는 옆유리 쪽에 발라두면은요. 예. 상당히 도움이 되고 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미니 제니맘님께서 장마철 대비 자동차 점검 정보 정말 감사하다고 또 응원의 문자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